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학이 혹시 처음이신 당신을 위해 인간의 삶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 에릭 에릭슨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인생의 9단계라는 책 내용, 이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심리적 과제를 만나고 또 성장하는지 그 핵심을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는요, 그냥 단순히 나이 먹는 과정, 이걸 넘어서서 각 생애 단계마다 우리가 세상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또 고유한 강점 같은 걸 발전시키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도요? 네, 특히 에릭슨 이론은 프로이트 이론이랑 좀 다르게 사회설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조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저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프로이트는 보통 개인의 내면, 그런 심리성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들었는데,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은 그럼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사회라는 요소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에릭슨은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psyche라고 하죠. 그리고 신체, 소마,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ethos,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아를 형성한다고 봤어요. 아, 정신, 신체, 사회, 환경. 그렇죠. 즉, 내 안에 어떤 욕구 못지않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사회적인 기대 같은 거, 이런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개인의 머릿속 문제만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마음과 몸,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함께, 춤을 추듯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 발달 과정이 무슨 건물 짓는 것처럼 차곡차곡 진행된다는 후성설 원리, 이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이전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된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후성설, 에피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미리 정해진 어떤 청사진에 따라서 발달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아기 때 그때 세상을 믿을 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기본적 신뢰 있잖아요. 이게 잘 형성이 되어야 나중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율성, 이걸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아, 신뢰가 자율성의 바탕이 되는군요. 네, 각 단계는 그래서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예요. 이전 단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혹시 초기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요. 그러면 이후 단계에서는 만회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건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각 단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에릭슨 이론이 그렇게 막 결정론적인 건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요. 네, 이후 단계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경험이라던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전 단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극복하고 또 새로운 강점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삶이라는 게 계속되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부의 과제, 자아 완성이라는 개념도 흥미로웠어요. 인테그러티. 자료 보니까 어원이 접촉,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인테그리티, 우리말로는 완성 혹은 통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뿌리가 intact, 즉 손대지 않은 상태, 그리고 contact, 접촉, 이런 단어들과 연결된다는 점이 참 상징적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과거를 후회 없이 받아들인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과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연결감. 네, 고립이나 절망에 맞서서 삶의 의미를 지키는 힘이 바로 이 연결감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네, 연결감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어린 시절에 놀이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도 기억에 남아요. 이게 그냥 애들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주도성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요.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놀이는 일종의 작업실 같은 거예요. 작업실이요? 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현실 세계의 규칙을 배우기도 하고 또 상상을 통해서 불안이나 갈등 같은 걸 해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계획하고 시도하는 주도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때 형성된 주도성이 나중에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와, 그래서 에릭슨이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인생 7단계 묘사 있잖아요. 거기에 이 중요한 놀이기가 빠진 걸 그렇게 아쉬워했을 정도예요. 아, 그랬군요. 놀이가 아이들 성장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니 좀 새롭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 책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기존의 8단계를 넘어서 90세 이후를 다루는 9단계를 제시했다는 점인데요. 이 마지막 단계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9단계? 이건 이제 현대사회의 늘어난 수명을 반영해서 초고령기의 심리적인 현실을 다루는 건데요. 아무래도 신체적인 능력은 좀 약해지고 상실을 경험하는 일도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절망에 맞서야 한다는 거죠. 즉, 신체적으로는 쇠퇴하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삶의 의미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달은 계속되는 셈이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발달이라,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에릭슨의 이론은 우리 삶 전체가 각기 다른 색깔의 도전과 배움으로 가득 찬 여정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신뢰에서 시작해서 자율성, 주도성, 정체성, 친밀감, 생산성, 그리고 마지막 통합성까지. 결국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심리학이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덧붙여서 이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의식화, 리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의식화요. 네, 예를 들어 아기한테 부모가 미소 짓고 인사하는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이런 사소한 상호작용들이 그냥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회의 어떤 기대나 가치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무의식적인 학습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건 통해서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 역할을 배우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다듬어가는 거거든요. 의식화. 생각해보니 정말 우리 일상에 그런 행동들이 많겠네요. 우리라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에릭슨의 심리상의적 발달 이론, 심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당신에게 우리 삶을 이해하는데 좀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지만 미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의식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